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소식 BTV 뉴스 시작합니다. 지나친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상 젠트리피케이션. 우리 지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지역에 오랫동안 뿌리 내렸던 상인들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몰렸다고 하는데요. 첫 소식, 지역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부터 출발합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즐겨 찾는 남대문 시장에는 상인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아동복 시장 거리가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과 출생률 저하, 온라인 시장과의 경쟁 등 시대 변화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먼저 50년 가까운 세월 상인들의 노력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부르댕 아동복에 대해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꿈이 있어요. 모험의 나라로 달려가요. 신비의 세계 동화에 따라 부르댕 소리 맞춰 환상의 나라로. 1980, 90년대 당시 멋쟁이 꼬마들은 한 번쯤 들어보고 입어봤을 브랜드 부르댕. 상인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추억 속의 브랜드입니다. 2024년 오늘날 남대문 아동복 거리에는 여전히 부르댕 아동복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촘촘히 모여있는 상간의 점포로 소비자의 발길도 이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어오고 있는 좋은 원단, 좋은 디자인은 그 긴 세월에도 잊지 않고 이곳을 찾게 하는 힘입니다. 없어진 줄 알고 생각을 안 했거든. 하도 많은 메이크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손녀들이 생기고 하니까 나와보니까 부르댕이 아직 그대로 있고 포키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때도 생각하면 다금질이 좋고 아이들이 이렇게 좀 간편했어서 그때 라운드티 같은 거 이런 게 좀 편했어요. 지금 오는 소비자들도 그냥 아기 때부터 입던 엄마들이 와서 다 와서 손자놓고 해서 다시 와서 찾고 부르댕이 아직도 있네? 그러면서 많이 소비자가 이용을 하죠. 아직까지도. 부르댕은 우리나라 의류산업 중심지 남대문 시장에 1978년 터를 잡고 120여 개 점포 상인들이 합심해 만든 브랜드입니다. 각 점포가 제조 공장과 디자인 팀을 두고 있으면서도 공동 마케팅을 통해 유명 메이커 못지않은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아동복 상가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쌓은 것이 아닙니다. 1991년 화재가 났을 때는 상인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상가 재건에 나섰고 전국 각지를 돌며 상인들이 직접 부르댕이라는 이름 알리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불렀을 때 이게 다 상인들이 돈을 걷어갖고 이 건물을 전부 다 저기 세웠기 때문에 너무 자부심이 강하죠. 조를 짜갖고 전국 각지를 가서 다 홍보를 엄청 했어요. 8월 추석 대목을 보려고. 엄청 많이 홍보를 많이 하고. 우리가 전에는 밤에 이제 10시에 오픈해가지고 밤새 장사하고 새벽까지 지방으로 막 홍보 나가는 거죠. 각 조를 짜가지고 전에 전국적으로 이 아동복 장사하는 매장을 찾아가서 손수 그래서 이만큼 읽어냈는데 요즘에는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너무 힘든 경기가 없다 보니 힘들고 아이들도 또 적어지고 그래서 힘들어요. 온라인 매장과의 경쟁과 출생률 저하라는 사회 변화 속에서도 지켜오고 있는 토종 아동복 브랜드의 가치. 켜켜이 쌓아온 46년의 시간을 지나 50년, 100년 뒤에도 우리나라 대표 아동복 브랜드로 남아주길 상인도, 소비자도 바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남대문 시장 부르댕 아동복 상가는 상인들의 노력과 오랜 역사로 서민들에게는 깊은 향수를 느끼게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는 부르댕 아동복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상인들과 일부 건물주와 임대료 등을 둘러싸고 5년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재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부르댕 아동복 상가는 크게 현안 빌딩과 F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안 빌딩은 소유주가 1명인데 반해 F동은 68명의 공유 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F동. F동 지분 공유자들의 모임인 지주회는 회장이 바뀌면서 지난 2018년 부르댕 아동복 상가 운영에 월세를 3.3제곱미터당 34만 8천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부르댕 아동복 상가 운영회에 따르면 보증금은 3.3제곱미터당 645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각각 180%, 211% 인상을 요구한 겁니다. 40% 인상을 한 지 2년 만입니다. 급기야 지주회는 계약 해지 통보를 알리는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수십 년간 부르댕이라는 상표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상인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사도 너무너무 안 되는데 그걸 그렇게 많이 올리는데 어떻게 100%, 200%를 올려줘요. 그 전까지만 해도 다 5%, 많이 올렸으면 10% 이렇게 올렸어요. 2년 만에 한 번씩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올리면은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해요. 상인회는 지주회가 계약이 해지됐으니 신규 계약을 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합니다. 상인들은 임대차 보호법 위반은 물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라며 반발했고 결국 신규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인회에 따르면 이후 지주회는 상인들의 임대료를 받지 않고 일부 상인들을 대상으로 명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상인들은 현재 항소심 중입니다. 이와 함께 지주회는 F동 103개 점포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이유는 전대차 계약. 임차인이 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다시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상인들은 복잡한 지분 구조와 보증금 회수 문제 등으로 지주회 동의하에 전대차 계약을 맺어왔다고 주장합니다. 전대차 같은 경우는 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그때는 이렇게 어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전례 관례에 따라서 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전대차 행위를 해왔던 거죠. 그리고 보증금을 지주들이 돌려주지 않으니까 그 영업 권리를 너희들이 알아서 챙겨 나가라 이렇게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줬는데 지주회의 주장은 상인운영회의 주장과 첨예하게 맞섭니다. 그동안 지주회 안에서도 소송 등 갈등이 있었고 임대료를 요구했지만 상인회에서 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명도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려 했다는 겁니다. 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전대차 동의서가 남아있는 것이 없고 현재 전대차 상황도 상인회 측에서 알려주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는 3.3제곱미터당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으로 신규 계약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대동의를 하자고 하면 전대동의서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한테 비치가 돼 있어야 하거든요. 과거에. 근데 하나도 없습니다. 전대동의서가 저희한테. 그리고 그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점포는 몇 토니까 이거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임대인으로서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전대가 60% 넘는 데는 힘들어져요. 온라인 쇼핑몰의 등장과 저출산 영향은 물론 지주회의 임대료 인상 요구로 상인들이 하나둘 떠나며 F동은 현재 공실이 25곳에 달합니다. 지주회의 강행에 반대하는 임대인들도 있습니다. 임대인 쪽에서는 뭐 이렇게 도와준 게 없어요. 건물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임차 단체인 브랜드가 불행상이 스스로 투자 홍보해가지고 컸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갑자기 지주회 지평법 바뀌었다 해가지고 이거 갖다가 뭐 200%, 300% 인상하게 되면은 이것이 감당이 되겠느냐. 빠르면 오는 10월쯤 항소심 결과가 나옵니다. 45년째 부르댕 아동복을 직접 만들고 판매하고 있는 온봉임 씨는 지난 세월이 순간 떠오르는 듯 눈물로 호소합니다. 진짜 살려야 돼요. 우리는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부르댕을 지킬 거예요. 끝까지 지킬 거예요. 아유, 우리가 이거는 진짜 어떻게 만드는 이 부르댕 상가인데요. 우리 피땀 흘리고 모든 거가 다 여기에 있어요. 진짜.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서 임대료 갈등이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가게를 잃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겪고 있는데요.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만나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종로구 채부동의 한 음식점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식당 내부에 있던 상인들과 부딪히다 음식점 주인을 끌어냅니다. 지난 2017년 11월 법원 집행관과 건물주가 임차인 김모 씨를 강제 집행하는 궁중족발 사건입니다.
바뀐 건물주가 보증금 3천만 원에 300만이던 월세를 보증금 1억에 월 임대료를 1,200만 원으로 올린 후 명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건물주와 임차인은 소송 끝에 대법원까지 갔지만 법원은 건물주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갱신 요구 기간 5년을 경과했다며 법원이 건물에서 나가라고 판결한 겁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는 현실에선 어느 상인도 버티기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건물주는 진짜 단지 돈이 많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 건물을 매입한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월세를 받아가는 거고 법적으로는 건물주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서 버티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보증금이나 뭐 이런 거 받으신 거는 그냥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저희는 빚만 늘었어요. 서대문구 홍제동으로 옮겨 다시 장사를 시작했지만 지난 5월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서 경복궁에서 할 때도 딱 5년 차 됐을 때가 진짜 저희 피크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만 더 하면 집도 살 수 있겠다, 그런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진짜 타지고 아무 사람 한 군데도 없는데 와서 그래서 시작을 하니까 더 힘들었죠. 젠트리피케이션의 전형적인 사건이 된 궁중족발 현장은 아직까지 그대로입니다. 깨진 유리창에 아수라장이 된 내부는 방치돼 있습니다. 주변 상권보다 2배 이상 높은 임대료에 건물 매매 가격은 100억 원. 비싼 임대료 탓에 6년째 유령 건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새로 노는데 비싸서 못 들어오지. 얼마에 내놨어요? 1,000만 원. 2배를 요구를 하니까 못 들어오지. 비싸게. 저거는 이제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 권력 아닙니까? 개인 사건을 누가 침해를 못 하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주인이 저러고 있으면 누가 탓할 사람도 없어. 텅 빈 건물에 주차장도 막아놔 주변 상인들도 눈살을 찌푸립니다. 코로나 이후 상권이 회복되고 있지만 건물주와 소통 자체가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 사람하고 아예 그 사람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 상인하고 뭐하고 안 하고 건물 자체도 아예 못 들어가게 하고, 거기 지금 우리가 거기서도 그 아니 지금 그 주차장에도 좀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뭐가 저러면 전혀 그런 건 못하게 하고, 지금 특별장군이라니까 오죽해서 그렇게 싸우고 그랬겠어요. 궁중 족발 사건과 유사한 중구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서 벌어진 을지 오비베어 살해까지. 지역 곳곳에서 오랫동안 상권을 지켜온 상인들은 건물주와의 상생을 호소하지만 건물주와의 임대료 갈등이 시작되면 상권 밖으로 내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운영될 임시터미널로 인근 구의공원을 활용한다는 안이 나오면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광진구의 한 아파트. 각 세대 외벽 창문에 작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동서울터미널 개발은 찬성하지만 공사는 신세계 부지에 하라는 것. 구의공원 파괴를 반대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버스가 이 지하 3, 4층을 파고 들으면은 1년이나 하고서 딴 데로 간다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다가 3, 4층을 해가지고 여기서 굴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저기 길을 만든다니까. 그럼 버스 종점이 여기가 되잖아, 이제. 주민 반대가 일게 된 건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의공원 지하를 임시터미널로 활용하겠다는 안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현재 동서울터미널은 112개 노선에 일평균 1,000대 이상의 고속 시외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신세계 측은 구의공원 부지에 지하 3층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해 임시터미널로 활용하고,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공사가 끝나면 지상부는 공원으로, 지하는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시와 신세계 측이 공공기여사업으로 협의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역 내 유일한 휴식 공간인 자연공원 파괴는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는 주택입니다. 우리 전체의 주택 가운데로 딱 들어서 버스 종점이 들은다는 건 이건 말이 아니고 용서할 수가 없지. 우리들이 샘터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숲을 죽이려고 하냐 이거예요. 저 나무가 보통 20년 넘게 자란 나무 다 잘라가지고 어떻게 온다고. 공사 기간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문제는 물론 임시터미널로 사용되는 기간에도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여기 초등학교 끝나면 다 놀이터에서 많이들 놀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고 또 각종 운동기구들이 있으니까 노인분들께서 운동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 통학로에 이 동네 사람들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근데 공사하게 되면은 통학로에도 역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이공원 인근 주민들은 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임시터미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비상대책위는 진정한 공공기여는 극심한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2호선 지상 구간에 돔을 씌우는 것이라며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개발 제한 구역에 택시 공동 차고지를 짓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가 있어서인데요. 반면 차고지를 설치하려는 측과 일부 주민들은 이미 협의를 했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구청 측은 논란에 대한 중재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대우, 강현준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이곳에 택시 공동 차고지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개발 제한 구역에 택시 공동 차고지를 짓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도심 택시 차고지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게 목적입니다. 택시 조합이나 연합회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부지는 사유지입니다. 강서구청 측에 따르면 공람 공고 절차는 마쳤습니다. 지금은 사전 타당성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사는 일부 주민들이 해당 시설을 반대해서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주민이 다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승인은 자치구 몫입니다. 강서구청 측은 주민들 사이에서 생긴 갈등인 만큼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주민들이 택시 공동 차고지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접한 건 지난 5월로 전해집니다. 해당 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가장 먼저 안전상의 문제를 우려합니다. 우회도로가 없는 만큼 많은 택시 차량이 오가면 주민들이 다니는데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차고지와 함께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걱정합니다. 반대 서명부를 만들어 강서구청 측에 전달한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360명 넘게 서명했습니다. 반면 택시 공동 차고지를 반대하지 않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해당 시설이 들어와도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이들은 공동 차고지와 함께 우회도로가 생길 거라고 말합니다. 한 동네에 불어닥친 택시 공동 주차장 논란. 해당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쪽은 일부 주민들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소소한 이야기를 주민이 직접 전하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여러분 빵 좋아하시나요? 가꾼 따뜻한 식빵,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서울 성동구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식빵을 직접 만들고 독거노인들에게 배달까지 하는 온식빵 프로젝트가 3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기현 주민통신원이 만나봤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뜨거운 햇살에 무더위를 실감하는 여름날, 성동구 자원봉사단체 그린맘 단원들이 온식빵 만드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온식빵 프로젝트는 복지사각지대 어르신과 고위험군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봉사자들이 직접 빵을 만들고
대상자의 가정에 손수 전달하며 이웃 간의 정과 안부를 나누는 자원봉사 활동인데요. 성동구 자원봉사센터와 민간협치사업의 지원으로 제빵 전문 교육까지 이수한 60명의 봉사자들이 요일별로 조를 이루어 아침부터 4시간 동안 재료 배합, 발효, 굽기 등의 과정을 통해 하루 100개의 식빵을 만들어냅니다. 무엇보다 아무 대가 없이 화상까지 감수하며 참여한 봉사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한 달에 8번씩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또 얼굴은 대상자는 모르지만 누군가의 그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드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 나름의 또 보람을 갖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온식빵이 배달되는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통신원이 동행한 곳은 성동구에서도 핫플레이스로 유명한 성수동. 고층 건물 숲에 가려진 성수동의 안쪽에는 지금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낡은 쪽방들이 존재하는 소외된 지역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만들어진 빵은 당일 오후 자원봉사 캠프의 봉사자들이 대상자들이 있는 가정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방문한 봉사자들은 빵만 건네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건강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동주민센터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은 안 나가시는 거예요? 어르신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 어르신들의 어려움이 어떤 건지 또 알게도 되고 별거 아닌 빵 같은데도 이게 서로 공감대가 커요. 온식빵 사업은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뿐 아니라 수혜 대상자들도 주변 이웃에게 감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기적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어르신은 또 이게 봉사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다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게 이제 나이 먹고 할 게 있어야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사모님들 이렇게 조그만 가방 같은 거 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냥 이웃 꺾고 그냥 이게 좋죠, 그냥. 매월 500명의 대상자에게 온식빵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더 많은 현실이기에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봅니다. 주민통신원 김기현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지역에 힘이 되는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